지금 지방 어딘가에서 컴컴한 방에 혼자 앉아서 방송을 몰래 듣고 있을 만드레이크에게도 조심하라. 몸을 살해할 때다. 그리고 죄지은 게 있으면 자수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몸을 사리기 시작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이럴 줄 알았나? 좀 빠르다. 그래서 요번 주에 그 개봉한 게 영화가 한 편밖에 없어요. 그 영화는 바로 파라다이스 힐스입니다. 제가 가서 그걸 보고 왔는데요. 네. 극장에 갔더니 이런 시국에 대부분 예매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리가. 진짜요? 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어차피 뭐 맨 앞자리에서 보니까 맨 앞자리까지도 꽉 차 있는 거 이상하다. 우선 들어갔는데 사람이 5분의 1도 없어. 듬성듬성 이렇게 있어. 듬성듬성. 예약을 못하게 중간중간 자리를 폐쇄해버렸나봐요. CGV 측에서. 딱딱 붙어서 예약 못하게. 2m 거리로요? 뭐 2m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한 7, 8명밖에 없는데 예매할 당시에는 거의 다 꽉 찬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희한하네. 네, 신기하죠? 네. 여의도 CGV였어요. 여의도 CGV가 로봇 하나가 돌아다니거든요. 어떤 용도의 안내? 로봇이요? 안내? 뭔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 그래서 그걸 보고 왔는데 네. 제가 한번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Uma. Where am I? 파라다이스 힐스 2020년 3월 19일 개봉했고요. 우리나라의 판타지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등급은 12세 관람가 12세 관람가 같아요. 그 다음에 스페인, 미국 영화 또 런닝타임 94분 쾌적한 영화죠. 감독은 앨리스 웨딩턴이라는 여류 감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류 여성 감독이고요. 이전에 디스코 인페르노라는 알레시아는 영화를 2015년에 감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아서 개봉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연의 엠마 로버츠라는 신예 배우가 91년생입니다. 30세네. 출연하는데 키가 작아갖고 나는 이분이 좀 어린 배우인 줄 알았더니 어린 배우가 아니었어. 얼굴이 또 이건 동안이고 해서 배우가 출연하고요. 과거에 어디에 좀 눈에 띄는 영화가 뭐가 있었을까 싶은데 없습니다. 그리고 밀라 요보비치, 그다음에 에이사 곤살레스. 이분은 약간 멕시코 느낌, 멕시코 사람인데 이분은 가수인가? 에이사 곤살레스? 거기서는 가수 역할인데 실제로는 모르겠네요. 알리타에도 출연했었고요. 분노의 질주 홉스앤 쇼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분노의 질주 홉스앤 쇼 봤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아쿠아피나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아쿠아피나가 유씨 역으로 나오죠. 유씨. 그 다음에 다니엘 맥도날드 클로에 역 이분 역시 레이디 버드에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모든 의미에서 좋은 것들 이 정도 배우가 출연했는데 우리가 좀 알만한 배우는 밀라 요보비치 정도 있겠죠. 영화 내용은 어느 날 파라다이스 힐스라는 낯선 곳에서 깨어난 우마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 것인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힐스는 외딴 섬에 고립된 감옥 같은 곳이지만 이 소녀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초대된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던 소녀들이 이곳의 비밀을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섬을 빠져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치료라는 명목, 또 다른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점점점이라고 네이버에서 해놨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 전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약쟁이 어떻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화가 재밌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문지기님은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문지기 재밌게 봤겠지. 아닌데요. 하여튼 어떻게 봤어요? 저요? 그렇게 재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영화가 비주얼에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른 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쓴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미술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다른 거 못했다는 얘기죠. 그 파라다이스 힐스의 그 아름다운 정원과 블링블링한 인테리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의상. 망질의 김이 다 했나봐? 의상을. 그 하얀색으로 돼서 어깨나 이런 데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의상들이 네.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왕궁 속 사람들이 입는 옷 같은 네, 거. 어깨랑 팔뚝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슈폰, 머시기. 뭐 이렇게 사과처럼 동그란 걸 매달아 놓고 또 몸통은 쪼이잖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갑옷처럼 보일 정도로 조여 놓잖아요. 마치 그 레이디 가가의 무대 의상 같기도 하고 네, 느낌이.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이제 과하게 신경 써서 계속 처음에는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좀 진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영화 전체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겠다. 누구죠, 그럼? 그냥 좀 더 젊은 사람들? 좀 더 어리고 젊은이들한테는 항상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이미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나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세상의 욕망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뭐 자아 개발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하고 부모님이 요구하거나 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잣대에 맞춰서 뭐 나를 맞추지 말아라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성장기나 성장 과정에서 볼 법한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감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엔 조금 늙었지 않나. 아이, 이제 갓 20대 벗어나는데 뭘 늙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영어 오독하면서 너무 그런 영화를 많이 봐와서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들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별로였다. 별로였다. 네. 그러니까 진부하다, 주제의식이. 저한테는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얘기는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해요.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2세인 만큼 13세쯤에 보면은 또 되게 좋은 지금 얘기 13세 분들 비하합니까, 지금? 아니 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이게 또 인생 영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13세 비하시네. 이게 비하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13세 여러분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냥 그 시대의 성장물로는 나쁘지 않은 정도. 그렇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주제가 진부하다는 느낌보다는, 말했듯이 필요한 얘기죠. 그리고 모든 영화의 주제가 사실 주제만 똑 떼놓고 보면 다 하나만한 소리예요. 쌀로 밥 짓는 소리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표현을 잘 했냐 못했냐를 따져보면은 너무 못했어. 주제는 그냥 소재에 머무를 뿐이고, 예쁜 거 보여주다가 마녀의 소나기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일 뿐인 거예요, 이게.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영화가 내세우는 주제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역경을 헤쳐나가서 보는 사람으로 하는 감동이나 이런 걸 전달해주는 건 전혀 없고 주제는 그냥 설정 중에 하나로 있을 뿐 거기에 그냥 주제가 존재할 뿐인 그런 식으로밖에 연출을 못한 것 같아요. 공감이 좀 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내랑 같이 봤거든요. 아내가 뭐라든가. 아내는 그게 이야기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막 실험실 같은 게 나오고 어떤 무서운 동화에 나올 만한 그런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무섭다고 언뜻 진짜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아내가 맞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전체적으로 약쟁이님이 주제의식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주제의식이 있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끔 영화의 비주얼이라던가 아니면은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위적이고 연기도 그렇고 너무 인위적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 작가님이 선정을 하셨지 은퇴할 때 감이 많이 떨어지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개봉한 영화가 이거밖에 없어서 선정을 하긴 한 건데 개봉작에 대한 압박을 버릴 때가 아닌가. 맞아요. 이제 넷플릭스가 한 몇 주 전에 신작을 엄청 내놨잖아요. 네. 결혼 이야기 그 이후에 네. 넷플릭스 보라는 그 얘기를
징조였나봐요. 이 극장 가지 말라고. 이게 총체적 난국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요즘 영화계에 불고 있는 양성평등의 바람이 아니었다면, 이 감독은 절대 메가폰을 잡아서는 안 돼. 감독이 아닌가. 그 정도예요? 저는 별점 1.5점입니다. 역대급. 올해 본 영화 중에는 가장, 작년에도 1.5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줄 것 같은 영화는 아예 보질 않으니까, 애초부터. 근데 이거는 개봉한 게 이거 하나뿐이어서 그냥 보게 됐지만, 아까 말했듯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영화가 너무 동떨어진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성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굉장히 계급사회잖아요. 시대를 알 수 없는 근미래 같기도 한데, 기술, 자동차 같은 거 보면 공중부양에서 가니까. 근데 어떤 미장센은 근대나 전근대 같기도 하고, 귀족들이 모여서 파티한다는 거거나, 시대를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정도 근미래 설정에, 귀족 상류 계급들의 취향에 맞게끔 여성을 개조시키는, 인간 개조를, 그러니까 그에 맞는 매너라든지, 그에 맞는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내면화시키는 그런 어떤 신부교육하는 곳이 파라다이스 힐스라는 데가 있다라는 설정이잖아요. 이 주인공 소녀가 부잣집 자제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걔를 거부하니까 파라다이스 힐스라는 삼촌교육대에 보내서 2주간 교육을 받게 한 후에 거기서 정신개조가 다 돼서 저 도련님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결혼하게끔 하려고 거기 보낸 거죠. 부모들. 여성에 대한 성역할 억압,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걸로 나오잖아요.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 영화에 담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찰은 족도 없어. 그게 하나의 소재고, 그 소녀가 거기에 가야 하는 이유, 거기서 갇혀 있어야 하는 이유, 그로 발생하는 어떤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소재 정도로만 쓰이고, 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 척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 아쉽고. 근데 그게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지. 심각한 사회현상이나 이런 걸 주제를 갖고 와서 영화를 오락영화로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럼 오락적으로 재밌냐? 이게 90분짜리 영화인데, 한 2시간 넘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이게 끝나고 나서 93분이야? 보고선, 야, 이렇게 영화가 짧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기 그 파라다이스 힐스의 주인으로 밀라 요보비치가 나오는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뭔가 싱그럽게 나오죠? 옷도 어우동 옷 같은 거 입고 나와. 한복. 약간 개량한 거.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헐리우드 영화 시장에서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구나. 느껴질 정. 그래서 하여튼, 파라다이스 힐스의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거기 총 지배자, 지도자이기도 한 원장? 이런 느낌인데. 뭔가 붙잡혀 왔다기보다는 거기에, 수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수감돼 있다고 안 하고? 기숙되어진 여학생들에게 뭔가 희한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는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만 같은 분위기가 처음부터 나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마녀였어. 인간인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인지 알 수 없는 희한한 능력을 지닌 마녀. 어디에 똑같은 게 나오냐면요. 헬보이, 작년에 개봉한 헬보이 보시면 거기도 그 똑같은 마녀로 나와요. 영국 마녀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자가복제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상한 게 절대적 권력을 거기서 행사하잖아요. 파라다이스 힐스에서. 그러다가 또 외부 침입자가 발생해서 막 경보가 막 울려서 막 부산하게 저 침입자 누구냐 막 경계태세에 들어가는데, 이 주인공 일행들이 그 혼란한 와중에서 자꾸 이 원장을 무슨 일이야 자꾸 귀찮게 하니까 원장이 참다 못해서 항상 나이스하게 돼 있는데, 아쿠아피나 멱살을 콱 잡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나? 근데 그 옆에서 있던 다른 기숙생인 여자 주인공 친구가 그거 놓으라고요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썩 놔.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에이사 곤잘레스가 그럼 또 이 어떤 권력 배후에 있는 진정한 이런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그 마녀는 그 엄청 힘을 갖고 있는데 왜 자기가 분에 못 이겨서 이 아쿠아피아를 목을 확 들었다가 저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 손 놓으라고 했다? 한마디 하니까 그냥 놓는 느낌.
이게 뭐야? 왜 그러지? 너무 보는 눈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여기서 굳이 아무튼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초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 밀라 요보비치가 너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가장 무쓸모였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 에이사 곤잘레스가 주인공인 엠마 로버츠하고 같이 밤에 탈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그것을 눈치챈 파라다이스 힐스 학원 측에서 에이사 곤잘레스를 하루 먼저 거사 당일이 되기 전에 출당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같이 탈출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엠마 로버츠가 그 파라다이스 힐스 안에 남아서 먼저 밖에 나간 에이사 곤잘레스가 원래 가수니까 딱 미디어에 노출되고 행복하게 막 지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아는 애가 아닌 것 같다면서. 그건 나중에. 처음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가 뒤에서 다가오는 원장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원장을 확 떠밀어가지고 원장의 얼굴에 그렇게 해서 피가 뚝뚝뚝 흘린단 말이에요. 난 뭔 일이 날 줄 알았어. 그래서 하더니 원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나가보렴 하고 내보내요. 그 장면은 왜 있는 거야? 그 장면 원장 피 왜 흘리는 거죠? 팔을 돋구려고. 발을 돋구려고? 이상해. 화가 나서 아쿠아피나 멱살을 잡을 때도 누가 내가 내려놓으라 했다 한마디 듣더니 그냥 내려놓으시고 또 온갖 똥폼을 막 음산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오다가 주인공이 확 밀어서 얼굴에 쭉 찢어서 피가 졸졸 날 때도 그냥 피나네 하고 말고 나가보렴 하고 말고 진짜 이상한 거는 그리고 주인공이 나가서 그 화면 보면서 그 가수 먼저 떠난 가수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다가 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약간 퀴어적인 눈물 같기도 하고 어떤 뭐 배신의 눈물 같기도 하고 배신은 아니지 뭐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돌아오더니 에이사 곤잘레스가 이상해졌어. 내가 알던 에이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는 막 이렇게 울더니 갑자기 뭘 이렇게 그 화면에서 미디어에 노출된 화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선 가서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은 그게 아닌데 그냥 화면 볼 때는 어떤 그리움의 눈물 같은 거 막 흘리다가 갑자기 가서 아니래 이상해졌대. 아, 이상해진 거는 거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어떤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나? 뭐 그런 발표를 하는 화면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던 그 가수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은연중에 계속 연애 감정 같은 거를 나누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남자를 안 좋아할 그건 아닌데. 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 밖에 나갔으니까 그 미디어니까 그리고 그 미디어 기자들이 막 사진 찍으니까 그런 데서는 충분히 그렇게 친한 척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애들도 아닌데 30살이나 먹었다며 영화에서는 20몇 살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곤잘레스는 좀 더 주체적이고 또 그 소속사에 안 휘말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좀 살 줄 알았는데 나갔더니 갑자기 개조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미디어 앞에서 웃고 있고. 맞아. 그런 거에서 얘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모니터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어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얘가 우리 내 친구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사 곤잘레스가 왜 이러지라는 어떤 연기를 해야지. 그런 연출을 해야지. 보고 그냥 그리워서 막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는 연출하다 돌아서 애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감정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액션 씬이 꽤 나오는데 그 병원을 이 파라다이스 힐스라는 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액션이 더러워요. 아주 너무 더러워. 어쩜 이렇게 못 찍을 수가 있지? 뭐야. 어느 정도 액션 우레메스럽다고나 할까? 액션이 뭐 그래요. 하여튼 액션이 너무 더럽고 액션 설계 자체가 없어. 약간 개싸움 스타일로 싸움을 하더라도 그걸 또 진짜 긴박하게 아니면 진짜 처절하게 연출할 수 있을 텐데 액션이 그냥 뭐 중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학예회에서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수준입니다. 주인공들이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얘기도 엄청 나이브해. 그 얘기 너무 나이브해서 저런 계획으로 탈출을 한단 말이야? 저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우, 이거, 아니, 관객을 뭘로 보는 겁니까? 동굴에 숨겨놓잖아요. 탈출 도구를. 근데 처음부터 그 가수가 왠지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고작 이거밖에 못 구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용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들의 뭐 의지는 그래도 있었다 이런 건가 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너무 무난하게 성공하고. 네. 아니, 계획이 엄청 나이브하거든요. 그 탈출하는 계획, 그 다음에 탈출 이후에 모종의 복수를 하는 계획까지도 계획이 엄청 나이브해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어. 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스포일러를 이제 하자면, 이거 여러분 보시지 말라고 스포일러 할게요. 그 파라다이스 힐스라는 그 기관은 어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힌 여성들을 입소시켜서 2주간 걔네들의 모든 행동이라든지 정신 패턴을 분석해서 그 대체자 한 명을 성형수술시키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 행동이나 말투, 우리 생각하는 방식들을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대체자를 사회로 2주 후에 돌려보내서 대역으로 살게끔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입수한 당사자는 죽여버리고 그 입수한 당사자의 죽음을 핏발면서 이 마녀가 어떤 영생의 젊음을 유지하는 이런 그러니까 약간 SF랑 약간 뱀파이어 판타지. 설정이랑 판타지랑 거기다가 페미니즘까지 이게 잘 다 섞어서 거기다가 인종적 어떤 균형도 있죠. 아카펠라가 등장하니까 거기에 그 뚱뚱한 분이 등장해서 민폐 캐릭으로 연기하지 않는다. 가장 빠릿빠릿해 이분이. 탈출할 때도 주인공은 멍하니 막 딴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움직이라고 하면서 다 해. 다 처리해. 아무튼 그런 걸 다 넣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힐스에서 탈출할 때 그 세우는 계획도 너무 나이브하고 그 탈출 이후에 각성한 대역과 주인공이 같이 생김새가 똑같아요. 1인 2역한데 근데 그 둘을 동시에 보여주지 않아 장면들이. 노저어서 배를 16km의 해변을 노저어서 나갈 때도 그 둘을 항상 뒷모습과 정면, 이쪽에서 뒷모습과 정면 이렇게 보여주지 동시에 안 보여줍니다. 이게 제작비가 없나 보죠. 각성한 대역을 데리고 가서 원래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부유층 아들을 살해하고 주인공은 자유를 찾아 떠나고 그 대역은 거기서 미망인으로서 유산을 받아서 부유하게 산다. 이런 식의 어떤 해피엔딩을 꾸몄는데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이용한 밀실살이 같은 계획을 그래서 이 바깥에 무도회장에 있는 한 명의 인물에게는 알리바이를 주고 이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저 안에서 남편이 죽은 거니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는 다른 한 명이 남편을 죽이고는 사라진다. 이런 계획을 짠 건데 그 계획이 완수되려면 이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신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들이 그걸 먼저 발견하고 이 시신이 발견되고 그 이전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무도회장에 있었다라는 걸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줄 때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거지. 자기가 가서 문을 열고 제일 처음 발견해서 깍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우르르 오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계획이 나이브해. 뭐야. 그리고 도망칠 때도 너무 눈에 띄게 긴 망토를 휘둘리면서 너무 긴 거예요. 그 발코니에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도 그걸 밑에서 한참 올려다보다 떠나.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저는 그래서 그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같은 기분이 어디서 들었냐면 파네미로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구성은 훨씬 떨어지지만 파네미로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감독이 나도 이런 영화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느낌으로 한 건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고 맞아요. 그 밑에서 일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주제에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배경 같은 것도 조금 겹치는 게 있지만 훨씬 조금 모자란 느낌? 하지만 많이 닮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뜬금없는 키워 진행으로 가는 것도 조금 의문이고 굳이 성적 지향의 다양성까지도 여기에 담고 싶어서 그랬나? 최종 빌런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밀라 요보비치에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일갈하던 곤잘레스
저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없어지는, 사라지는 인물일 줄이야. 상상도 못해. 이게 뭐죠? 그리고 최종 빌런인 요보비치. 족밥입니다. 파란방 맞고. 네. 그리고 애들을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네.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돈을 원한 거냐, 아니면 이 시스템과 뭐 어떤 결탁이 돼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애들의 목숨이 뭐 정말 나의 젊음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전혀 그런 없더라고요. 거, 그러니까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피를 흡혈함으로 인해서 붉은기가 싹 빠져서 백장미가 돼 있던 장미들이 붉은기를 되찾잖아요. 그러니까는 젊음을 되찾는다. 이런 거 같긴 한데, 너무 그냥, 이건 이래서 하는 거야. 그냥 대충 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그 대역은 왜 각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 이겁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대역은 갑자기 자기는 이제 얘가 오리지널이 죽으면 자기가 이제 그 오리지널 행사를 하면서 이제 부자로 살면 돼요. 그리고 자기 딸린 식구도 많다며. 먹여 살려야 된다며. 그럼 부자로 살면 돼. 근데 왜 갑자기 각성한 거야? 내가 진짜야. 하면서. 각성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반만 했어요. 부자로 살겠다는 거는 유지를 하고 나쁜 년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나쁜 놈을 죽인 나쁜 년이야. 그렇잖아요. 특별히 각성한 건 정말 각성했으면 그냥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쵸. 이런 나쁜 유혹에 넘어가다니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집 딸로. 그러니까 이 결말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인공이 최종 빌런인 요보비치에게 붙잡혀서 그 죽임을 당하기 일촉즉발의 시점에 거길 벗어나야 되는데 얘가 어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운동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각성한 클론이라고 합시다. 그 대역, 각성한 대역이 와서 도와준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고 탈출한다라는 거를 설정을 두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각성한 대역이 그래서 와서 도와준다. 뭘 도와주냐면 내가 진짜야! 라고 와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요보비치가 갑자기 혼란을 겪더니 둘 중에 누가 진짜야 하다가 칼 맞고 죽습니다. 이게 뭐야? 둘 다 죽이면 되는 걸. 무능해. 너무 무능해. 그럼 둘 다 죽이면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부잣집 도련님한테. 거기에 이제 할 말이 없어질 테니까. 둘 다 죽일 수는 없었다 치더라도 둘 다 그냥 장미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장미 줄기로 둘 다 꽁꽁 묶으면 되지. 왜 누가 진짜야 막 이러다가 뭐 선택장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그 백마 타고 올라가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 돋는다. 아니, 이것도 한 번씩 고장나가지고 못 내려오고 했던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시스템 이상이 와가지고 못 내려오잖아요. 나는 그 장면에서도 그게 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냥 왜? 고장 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 버퍼링. 그런 장면에서도 백마 타고 그게 좋아. 그건 미장센이야. 굳이 뭐 백마 타고 올라갈 필요가 뭐 있긴. 그냥 마땅히 여성이 좋아해야만 하는 것들. 그쵸. 뭐 이런 미장센이라고 쳐요. 그리고 올라갔어. 그래서 거기서 막 예전에 무슨 뇌파 실험 같은 거 할 때 미친 과학자가 막 빠르게 지나가는 비디오 같은 걸 보게 해서 윈터 솔저처럼 막 그렇게 정신을 조종한다. 그런 설정 같이 얘가 시집을 가야만 하는 그 부잣집 도련님의 홍보 영상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사람의 인식을 조종하고 사회가 반복적으로 어떤 개인들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나. 백남준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하는 것 줄 알았더니 그냥 아니야. 그냥 고장났던 거야. 일부러 나는 고장 낸 것처럼 해가지고, 네. 그게 진짜 막 세뇌시켰는 줄 알았는데, 내려왔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고치잖아. 잘못했어요. 고장났네요. 라고 고치는데. 컬트 개근지. 뭐, 바깥에서는 그 유명한 가수였던 에이사 곤잘레스가 지들끼리 그 장기자랑하는 밤에 노래를 하잖아요? 갑자기 진행요원들이 화를 내면서 끊어. 그래서 들어가 잘해. 뭔 일이 벌어진 줄 알았더니, 뭐야, 왜? 그니까요. 아니, 저는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인기 가수가. 아니면 이 애가 거기 그 노래에 거니까. 어떤 저항정신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러서 이걸 듣던 소녀들이 쇠뇌돼 갔던 그 정신에서 갑자기 조금씩 벗어난다. 그래서 그걸 눈치챈 직원들이 와서 그걸 말린다. 뭐 이런 거라도 있는 줄 그냥 말린 거야, 와서. 근데 그런 의도로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설명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그 장면은 그런 만약에 의도를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약쟁이가 그렇게 봐준다고 한다면은 그 진짜 그거는 꿈보다 해몽입니다.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았어요? 그렇긴 네, 했어요. 그쵸. 그래요? 네. 나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했어. 그런 거를 의도를 드러내기도 전에, 그쵸, 너무 부르륵 빨리, 해버리는 네. 그런 게
그런 의도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보여주려면은 그러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그런 같아요. 소녀들의 표정이 약간 바뀐다든지 이런 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눈치챈 아니면 저쪽에서 정원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어떤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말로 설명을 해줘야지. 아, 저 노래를 들으면서 애들이 각성하고 있어. 하면서. 안 돼. 그렇지, 뭐 눈치를 채는 장면 이런 게 전혀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 여주, 엠마 로버츠의 남친, 제레미 어바인이라는 배우인데요. 저는 그 투명 앞치마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뭐 넣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왜 저기는 저렇게 만드는 거야? 아무리 비주얼이 중요하다지만. 이 엠마 로버츠는 상류층 계급,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고 몰락한 귀족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는, 일반 그 하류층 계급, 하류층 계급 청년, 별 보잘 것 없는 청년인데, 집안에서 이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여기를 잡혀왔고,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를 찾겠다면서 여기 위장 취업을 하잖아요, 정원사로.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내가 너를 빼내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 오늘 탈출해서 내일 뭐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러던 와중에, 에이사 곤잘레스, 같은 입소생인 에이사 곤잘레스와 주인공 엠마 로버츠가 약간 썸을 타면서 그 레즈비언적인, 동성애적인 썸을 타면서, 이 남자친구와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얘는 자기랑 도망가자고 하고, 이쪽에서 또 자기랑 도망가자고 하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것만 같은 이런 설정을 처음에 둬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쫄깃한 갈등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이 남자친구가 나중에는 결국엔 이 여자애를 주인공을 배신하고, 그, 밀라 요보비치에게 정보를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한 스파이였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게 밝혀진 이후에 이 주인공 일행이 이 섬을 최종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탈출할 때 돛담배가 아니라 그 배, 조그만 놓어져서 가는 배 해변에 밤에 도착하잖아요. 하필 그 자리에 얘가 수색이 나와. 그러면서 여기서도 얘도 갑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물론 목에 칼이 들어오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여기 지역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거짓 무전을 치고 얘네들이 도망가는 거를 방조하죠.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린단 말이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얘 왜 그러냐고. 말로는 여기 원장 밀라 요보비치가 날 속였어. 너가 바깥에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랑 결혼하기로 선택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무 쉽잖아요. 핑계가요. 그쵸? 회사 다닐 때 직원들이 이런 핑계 대면 안 믿는다면서요. 아침에 지각했는데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아파서 좀 오늘 늦게 나왔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래 하면 돼요. 이거 그 수준이에요. 그냥 다 해놓고 너 왜 그랬어? 아니 나 속았어. 그래? 거기서 이거 그런 수준이야. 너무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제일 진짜 허망해요. 영화가 허망해. 모든 설정들이라든지 동기들이라든지 허망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영화는? 이거는 절대 보셔서는 안 되고요. 이런 영화. 이런 영화 이걸 만약에 보실 것 같으면 괜찮아요 한의원에 한번 와서 칠 한번 맞으시고 천실이는 복도 많지를 한번 더 보세요. 아, 네. 그게 훨씬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이 영화계 이런 영화가 관객이 많이 들지도 않겠지만 많이 들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차에서는 평균 점수 2.5점인데요. 따봉을 많이 받은 순으로 정렬을 하면 좋은 소리 하신 분들만 나오네. 성유라는 분이 별점 4개 주시면서, 있잖아 우마, 늘 원하는 걸 얻을 방법은 있어, 언제든지. 이런 게 그 영화 대사에 한마디 나오는데 정말 공허한 구호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심상정 대표가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너무 공허해서 싫어요를 누르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우시는 거예요? 좀 공허해. 그리고 김선대님 5점 주시면서 코스튬에만 편중된 특정 개인의 포트폴리오라고 하셨어요. B라는 분이 2.5점 주시면서 제작비가 출연료 및 세트 그리고 의상에만 몰빵된 느낌. 저기 보셨어요? 설리기요? 주성치의 서유기? 아니요. 92년작이요? 92년이요? 저 태어나기 좀 전인데요. 선리기현, 서유기. 네. 거기 보면 자하동이라는 동굴이 나오잖아요. 자하대사가 살고 있는 신선이죠. 신선이 사는 동굴. 거기 동굴의 그 미술이 바위가 아니잖아요. 스폰지 같은 거죠. 네네.
여기 이 영화의 벌써 25년 전 그 영화에서 보여준 동굴 비주얼이 이 영화의 동굴 비주얼하고 비슷해. 그 정도로 의상하고 파라다이스 힐스의 정원이나 뭐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 신경을 하나도 못 썼고 나중에 그 동굴이 무너지잖아. 그때의 그 CG를 보자면 참담합니다. 이게 대체 뭔가. 레오님께서 2.5점 주시면서 영상은 예쁜데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C라는 분이 4점 주시면서 술 한잔 마셨습니다. 파라다이스 힐스 이 시국에 개봉했고 감성도 마이너해서 잘 안 될 거 알고 안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힐스 우마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야 이거 저 비를 이렇게 또 죽이나 정지훈을? 비 패러디한 거네요. 네. 그때 엄복동. 네. 근데 왜 4점 주셨어, 근데? 이거 왜 4점 주신 거야, 근데? 정선혜님이 1점 주시면서 할 말조차 없는 영화를 보게 만드는 능력에 박수를. 찡빈님이 2점 주시면서 이 작품은 흥행 망한 것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하셨어요. 정의가 살아있네요, 그래도. 엑세니악이라는 분이 2점 주시면서 허황찬란이라고 또 하셨고요. 모나드25 1.5점 주시면서 독립적이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여성들의 심리와 니즈에 영합하려 했지만 그것마저 역부족이라고. 이게 가장 아픈 댓글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이걸 만든 사람이라면. 성님이 2점 주시면서 사실 클라이막스에서 크게 웃을 뻔했다. 엄청 무서워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는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영화로 저희의 그 데이터 낭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화로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써왔는데 다 얘기한 거야? 예,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많이 써오셨네요. 5줄 써오신 것 같아요. 많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끝!